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약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식물입니다. 새비름과의 한해살이 풀 새비름입니다. 이 새비름은 밭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골칫거리인 잡초입니다. 생명력이 강인해서 작은 씨앗이 떨어지면 발화가 잘 되고요. 성장 속도가 대단합니다. 작은 싹들이 띄엄띄엄 보였는데 며칠 만에 땅을 뒤엎어버릴 만큼 단시간에 크게 자랍니다. 네, 이게 지금 밭에서 뽑아버린 새비름인데요. 강한 햇빛에도 줄기가 죽지 않았고요.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 새비름은 잎과 줄기가 두텁고요. 수분이 많은 다육질입니다. 나물 맛이 있을까 하는 거부감이 있어서 흔하게 먹는 나물은 아닙니다. 나물 맛보다는 몸에 좋은 약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로 먹었는데 의외로 맛이 괜찮습니다. 초고추장에 잘 어울리는 맛입니다. 생으로 초고추장을 찍어 먹거나 초고추장 무침, 샐러드, 겉절이 등으로 먹을 수 있고요. 데쳐서 무치거나 볶음을 해도 좋습니다. 이 새비름은 우리도 나물로 먹지만 사실 서양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샐러드로 즐겨 먹어온 식물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터키를 갔었는데요. 그곳 사람들이 큰 접시에다 이 새비름을 한가득씩 소스를 뿌려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 생각이 납니다. 우리보다 서양 사람들이 더 건강식으로 먹는 식물입니다. 네, 이 새비름 먹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추장 생무침이나 생으로 소금물에 담가서 숨이 좀 죽으면 헹궈가지고 고춧가루, 설탕과 식초를 넣고 다진 파마늘을 넣어서 겉절이를 하고요. 데쳐서 무침이나 초고추장 무침, 장아찌, 발효액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새비름의 한약명은 이 잎이 말의 이빨을 닮았다고 해서 마취연이라고 합니다. 지상부를 주요 약재로 쓰고 뿌리째 말려서 써도 됩니다. 신선한 생초를 써도 되나 장기간 이용하려면 말려야 합니다. 잘 씻어서 살짝 찌거나 끓는 물에 담궜다가 빨리 꺼내서 말립니다. 수분이 많고 후육질이어서 건조기에 말려도 좋습니다. 시고 찬성질이며 독성이 없습니다. 이 새비름은 자주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장명채로도 부르고요. 뿌리는 희고 잎은 푸른색이고 줄기는 붉고 꽃은 노란색이고 씨앗은 검어서 오행초라고도 합니다. 이 새비름에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E, D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요. 각종 유기산,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까지 많은 유익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새비름은 전통적으로 청열 해독, 양열 지열 작용이 있고 청맹이라고 해서 겉으로는 멀쩡하나 잘 보지 못하고 시력을 잃어가는 증상에도 쓰였습니다. 시력을 개선하고 눈을 밝게 하며 세균성 이질, 열로 인한 염증, 심한 기침, 피부질환, 소변이 붉고 잘 나오지 않는 증상, 장운동을 활발히 하는 약재로 이용해 왔습니다. 최근에 발전된 과학은 이 새비름의 각종 유익 성분들을 밝혀내고요. 약재로서 효용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새비름은 항암 작용이 뛰어납니다. 플라보노이드나 베타카로틴 등 성분이 암 유발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최근에는 새비름 추출물이 항암 기능성 물질로 특허도 났습니다.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거의 없이 각종 암세포에 작용하는데 특히 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에 탁월한 억제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새비름은 또한 장 건강에 좋습니다. 장관의 연동운동을 증가시키고 체내 독소를 배출해서
장을 깨끗하게 해주며 만성대장염, 변비와 숙변 제거에 좋습니다. 소화가 촉진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새비름에는 오메가3나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요.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이 예방 개선됩니다. 혈당 상승을 억제해서 당뇨에도 좋고요. 상처나 코피, 자궁출혈 등 출혈 증상을 먹게 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비타민이 풍부하고 피부 진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질환,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피부 노화가 예방되고 기미나 주근깨, 여드름, 아토피, 피부 트러블 등 피부질환이 개선됩니다. 이 새비름을 즙을 내거나 진하게 달여서 환부를 세척하거나 발을 담그면 습진, 무좀 같은 증상이 개선됩니다. 이 새비름은 또한 이뇨작용이 좋아서 소변을 잘 보게 하며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고 부종이 완화되며 피로회복은 물론 기력회복에 좋습니다. 이 새비름은 염증 완화 작용이 탁월합니다. 관절염증에 좋은데 특히 류머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새비름에 풍부한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은 뇌세포를 활성화해서 인지 능력과 기억력 등이 향상돼서 치매 예방에 좋고요. 중풍이나 우울 증상을 치료하는 데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 새비름하고 같이 있는 이 식물은 한련초입니다. 이 새비름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고 해서 장명채라고 하는데요. 이 새비름을 3 내지 4kg 정도를 삶아 가지고 나물로 먹고 그 삶은 물을 마시면은 중풍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된 몸을 회복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한두 개씩 꽃이 피고 있는데요. 새비름 꽃은 이렇게 노랗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 새비름을 채취해서 살짝 찌거나 끓는 물에 담갔다 꺼내서 햇볕이나 건조기에 말려서 하루 기준 10 내지 15g을 달여 복용하고요. 생초는 30 내지 12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수시로 나물로 먹으면 좋고 생즙을 내어 우유나 요구르트 등에 타 먹어도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몸이 냉한 사람은 많이 먹지 말고요. 혈관 수축작용이 있어서 심박수를 높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사람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새비름에 수은이 들어있다고 해서 먹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새비름에 들어있는 수은은 중금속 그 수은하고는 다른 수은입니다.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새비름의 수은만을 따로 추출해서 약재로 썼습니다. 오늘은 새비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